brain ro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뇌가 썩어버리는 거죠. 숏폼들, 짧은 지식들, 그것이 우리 머릿속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2년에서 2년 반 만에 뇌 썩음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AI 시대에 뇌가 썩어 들어가면 완전히 부패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요약하기를 누르면 언어를 선택하시고 요약하기를 누르면 전체 영상의 내용들이 목차와 함께 쫙 정리된 글로 나오게 됩니다. AI가 순식간에 요약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는 이런 시대에 혹시 교수님 그럼에도 여전히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AI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기록할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께 활용법을 직접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기록을 손으로 꼭 해야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디지털 기록도 크게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매체가 지금 논의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책을 요약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 쓰고 하는 거 이거 베끼는 거라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행위는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자기 속에 이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식의 언어, 자기식의 이해를 메모하고 기록하는 거. 요것만 기록이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그게 자기의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면 손으로 쓰셔도 타이핑을 해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셔도 오케이다. 이게 이제 원리적 이해예요. 이 부분을 제일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디지털 기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그동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앱의 무슨 방랑자처럼 이 앱을 썼다가 저 앱을 썼다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거면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노션도 좋고 뭐 옵시디언 같은 것도 좋은데 얘의 템플릿을 내가 나의 뭐 예를 들어서 독서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내 것으로 내가 만드는 거야. 이거 노션 여러 군데서 템플릿 공짜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쓰는 거 말고 내가 DB 자체를 구상하고 실제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들은 디지털 메모를 저는 하셔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메모의 원리를 암과 동시에 자기가 그 메모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구조 같은 것을 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앱 저 앱으로 안 돌아다녀요. 또 앱을 바꿀 때도 얘를 익스포트해서 해당 데이터를 새 앱에다 넣어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정신없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쓰레기처럼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려면 먼저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붙어야 되잖아요. 저는 다이어리를 권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손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사각사각하는 소리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만년필을 쓰거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다고 이틀 돼서 단톡방에서도 문의가 와요. 교수님 이틀 했는데 글씨가 너무 안 예뻐서. 아니 한 달도 안 해보고 한 달 쓰시면 글씨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뭘 권하냐면 아날로그에다가 마구마구 쓰신 다음에 저는 색연필을 써요. 색연필을 3가지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라인을 그려보기도 하고 박스를 치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별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꾸며요. 일종의 기록 덕후 같은 거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기록을 하는데 재미도 느끼시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잘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저는 디지털 기기하고 병행하는 것이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떤 거는 손으로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쓴 거는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앱에다 올리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디지털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기도 하고 제가 좀 자랑하면 저는 노션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수님께서 손으로도 하시고 디지털도 이용하시고 둘 다 물론입니다. 사실 이제 방법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원리적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력을 키우는 게 그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또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종이책으로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전자책 워낙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또 오디오북도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일반적인 그 종이책을 읽는 거, 왜 이제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이나 이런 걸로 좀 읽게 되면
종이책보다 좀 독해력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던데 교수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뭐 종이책보다 디지털로 책을 보면은 독해력이 떨어진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으로 일부 나와 있는데 저는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오디오북을 내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오디오북을 듣던 거를 잠시 스탑시켜 놓고 지금까지 이 얘기했고 저 얘기했고 저 얘기했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신 경험이 있는지. 내가 이제 이북을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쭉 이북을 보다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했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사실 종이책도 똑같죠. 종이책을 읽는데 너무 막 몰입을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푹 박고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책을 읽고 있었다면 그거는 다 잘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 서사이자 지식의 응집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쭉 읽고 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출발입니다. 이 원칙만 지킨다면 오디오를 듣든 이북을 보시던 종이책을 보던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로 된 이 책들이나 지식들을 노트북이나 PC에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까똑까똑거리거든요. 계속 정보의 알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분산돼서 여러분들이 독서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독서를 어떤 세계라고 보냐면, 우리가 정신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잠시 자연 속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누군가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이상한 정보들이 개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북을 보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할 때는 다른 정보가 개입되지 않는 이북만 읽을 수 있는 작은 도구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북을 굳이 보신다면 권합니다. 저는 당연히 종이책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원리가 적용되네요. 생각력을 그렇습니다. 키울 수 있는 네. 방향이면 도구는 사실 큰 상관은 없다. 메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 모드 이런 거 있으니까 혹시 원래 쓰시던 거 쓴다면 그렇습니다. 그거 키면은 이제 알람이나 이런 게 안 오니까 네네네. 그거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요즘에 모든 분야에 AI가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교수님께서도 평소에 기록하실 때 AI 도구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연구 조교가 계속 제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할 때 처음에 발상을 하고 있어요. 가만있어 봐. 이 주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겠는데 하고 제가 발상을 메모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조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죠. 저보다 지식 수준이 낮을 테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좋은 발상의 단초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그런 것을 조교와 대화하면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또 연구가 어느 정도 끝날 때 참고 문헌을 달아야 돼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논문의 상당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참고 문헌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쭉쭉 쓰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직접 참고를 해야 되는 거는 논문을 옆에 갖다 놓고 참고를 하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참고 문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표시를 해놓죠. 그리고 조교에게 주고 얘의 정확한 참고 문헌을 논문에 달아줘. 이런 거를 옆에서 누가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AI입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정말 핸드폰, 그다음에 노트북으로 계속 항상 같이 작업을 할 때나 책을 읽을 때나, 뭐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구상을 할 때나 AI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미 AI 시대 이전에도 이런 바이오 AI, 인간 AI를 쓰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조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교는 검색 엔진처럼 무엇인가 결과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런 추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AI를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AI 이용을 검색 엔진 이용하듯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뭐 찾아줘, 뭐는 뭐니 이렇게. 물론 그것도 유용은 하지만 AI의 본래의 능력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어떤 기가 막힌 결과로 이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추론 모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니까. 그래서 저는 조교들을 통해서 그런 추론 모델의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AI가 톡 저한테 주어지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좀 교수님이 됐다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시청하면은 맞습니다. 너무 굉장히 좋아요. 유용할 네.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럼 일단 또 시청자분들이 직접 써보면 좋을 AI 도구 하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전에 교수님 혹시 이제 마인드맵 자체가 사실 생각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마인드맵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사실은 독서 카드에다가 마인드맵을 손으로 씁니다. 이걸 시각화라고 하는데 생각이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을 시각화해서 걔를 다시 보잖아요. 기가 막히게 자기 것으로 소화돼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은 시각화 결과물로서도 아주 의미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가는데도 아주 의미가 있는 도구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AI 도구를 이용해서 마인드맵을 생성하기도 하는데요. 마인드맵을 그리기 좋은 도구인 웜지컬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웜지컬.com에 접속해서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중에 노션이랑 좀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프라이빗의 페이지를 하나 먼저 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싶은 요소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드 아무거나 하나 파서 이 안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인드맵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 왼쪽 메뉴 중에 마인드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아이디어를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기록학이라는 분야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 한번 기록학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기록학을 중심으로 하되 이제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AI가 심지어 추천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별 모양 Generate Ideas를 하면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좀 감도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먼저 시작점을 AI가 먼저 찍어줄 수가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가지들을 AI가 뻗어 나가면서 점점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학은 뭐 어떤 학문인지 뭐 정의나 과거, 현재 이런 것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초안을 AI가 쫙 나눠줘서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웜지컬 사용해 보신 적 네.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하시는 이 마인드맵 툴을 이용해서 네. 제 생각을 확장시킬 때 웜지컬을 많이 썼었고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그냥 제미나이가 엄청 똑똑해져서 저는 이 웜지컬에서 했던 생각의 확장 같은 것도 그냥 요즘에는 제미나이로 통일해서 합니다만, 그런데 이 웜지컬이 좋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기록학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너레이션 아이디어를 하면요, 2개를 축으로 해서 그 흐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연관된 다른 요소들을 뿌려줘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느 정도 하다가 생각이 멈췄을 때 웜지컬을 쓰면은 이제 우리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1계층이고 그러면 첫 번째 계층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러면 기록과 문화유산을 합친 개념의 또 다른 확장, 그러니까 하위 계층의 확장이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웜지컬이 퍽퍽 해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좀 주의할 점은 웜지컬이 이렇게 그 제너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너무 빨리 답을 주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웜지컬에다가 그냥 답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AI는 제 입장에서는 조교다. 그러니까 조교에게 모든 걸 해달라고 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편할진 모르지만 그 결과가 말 그대로
제너럴한 답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의미의 제너레이션입니다. 그게 생성을 하는데 제너럴한 수준에서 생성을 하는 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크리에이션이라는 크리에이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개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에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제너레이션 시키고 하면서 웜지컬을 쓰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그냥 AI만 쓰기보다는 좀 본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 쓴 먼저 다음에 쓰는 거죠. 네. 확장을 하는 개념으로. 네. 자기가 먼저 몇 개 키워드 넣는 게 그게 자기의 개성이거든요. 그 개성에 AI가 나의 개성을 더 풍요롭게 확장시켜주는 이런 조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력을 키울 때 확장하는 개념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겠군요. 그럼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 한 층을 구성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층을 구성할 때 뭐 직접 몇 개를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네. 팔만대장경 이렇게 네네네. 문화유산 기록의 대표가 팔만대장경이야. 그러면 해외에는 또 뭐가 있지? 그럼 해외라고 쳐보시고요. 해외라고 치고 상위에 네, 거기에 가서 제너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팔만대장경을 넣었더니 세종대왕 뭐 실록 기록이라고 치고 상국유사 고려유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성을 담은 것을 얘가 이제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 망건당 TV처럼 유튜브 영상에서 지식을 얻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교수님도 유튜브 많이 출연하셔서 저도 거기서 지식을 많이 얻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사실 그 영상 길이가 길면은 일일이 다 보면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긴 시간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옛날 방식이 아닌 요즘 AI 시대에는 이 AI로 편하게 메모하면서도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릴리스 AI라는 도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리스.ai라는 주소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제 릴리스 AI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하고 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라딘 망건당 TV의 영상 하나를 요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최근 유현준 건축가님의 영상 가져와서 여기에 그냥 링크만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의 링크를 복사하고 이제 릴리스 AI의 링크를 붙여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요약하기를 누르면 언어를 선택하시고 요약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영상에서 30분짜리 영상 타임라인 요약도 되고 이렇게 전체 영상의 내용들이 목차와 함께 쫙 정리된 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도 이렇게 영상과 요약 내용, 영상 요약 내용 이렇게 쫙 주제별로 거의 영상이 좀 책이 되듯이 이렇게 변환이 돼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좀 빠른 시간에 요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핵심 요약 이런 데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이 영상에 대한 핵심 요약을 따로 AI가 만들어줘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인 기능 중에 이제 실시간 녹음 기능도 이제 릴리스 AI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써보자면 릴리스 AI에서 이제 실시간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르면 이제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면서 현재 뭐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강의 혹은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회의에 대한 요약까지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눌러주시고 문맥을 입력한다. 그러면 기록학에 대한 그 교수님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일단 문맥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학에 대해서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록학은 뭐 공공기록에 대한 그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등의 기록도 연구하고 개인 기록에 대한 연구도 하는데 그것의 생산, 그다음에 관리, 뭐 분류나 목록화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걔를 시스템으로 어떻게
그런 관리 행위를 잘 구현할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좋은 방법, 서비스론 같은 것이죠.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을 종료를 누르게 되면 네, 여기에 대한 이 저희가 대화한 내용이 텍스트로 일단 다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녹음 요약을 클릭하게 되면 와, 이렇게 아까 봤던 마인드맵과 함께 이제 저희가 대화한 내용이 요약이 돼가지고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똑똑하죠. 아,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에 맡겨서 딱 정리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되게 간편하게 네,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회의에서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회의하다 보면 사실 회의가 체계적으로 쫙 되기가 어렵죠. 중구난방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중구난방은 다 제치고 회의에서 엑기스만 취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록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릴리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중구난방인 것을 논리적으로 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우리가 맥락에서 흐트러진 그런 얘기하고 치워버릴 것도 다 그것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요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릴리스를 따라갈 게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회의하실 때나 독서 모임하고 하실 때 이 릴리스 켜놓고 하시면 엄청 좋아요. 그다음에 수신력도 엄청 좋아져서 옛날에는 왜 그 잘못 수신해서 좀 엉뚱한 텍스트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릴리스가 되게 많이 좋아져서 아주 정확도가 높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저는 이것도 자주 사용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AI가 순식간에 요약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는 이런 시대에 혹시 교수님 그럼에도 여전히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당연하죠. AI 시대일수록 책을 읽어야 되는 거는요. 이것도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들이 요즘에 AI를 세계적으로 가장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그것을 논리와 체계화하는데 익숙한 머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읽은 게 많고 책을 그래도 몇백 권 아니라 1000권 이상 읽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수들이라면 대부분이거든요. AI의 특징은 아까 제가 추론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아이예요. AI는. 교수들처럼 완벽한 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얘가 거짓말을 하면 너 그건 잘못된 거잖니? 이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래? 이렇게 추론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AI 시대의 최고의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민 지식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식인의 수준으로 자신을 성장시켜가고 그 성장시켜가는 과정에 AI를 이용하는 것이지 AI가 모든 지식을 나에게 제공해 줄 것이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식을 높여가는 수단은 책이죠. 책을 당연히 엄청 읽으셔야 돼요. AI 시대일수록 저는 책을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이 갖고 있는 강점은 우리가 이제 이걸 브레인 랏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가 썩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숏폼들, 짧은 지식들, 그것이 우리 머릿속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영국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2년에서 2년 반 만에 뇌 썩음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숏폼이 유튜브 뭐 틱톡 등에서 전 세계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문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에 노출되는 것은 반드시 저는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뇌가 썩어 들어가니까. AI 시대에 뇌가 썩어 들어가면 완전히 도태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이 갖고 있는 강점은 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long form이죠.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읽고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이 능력이 안 되면
뇌가 성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새로운 무엇인가의 생각, 새로운 무엇인가의 이야기, 새로운 무엇인가의 제품, 그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일수록 롱폼인 독서를 통해서 긴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하고 정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AI 너무 의존하다 보면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독서하면서 키워진 생각력이나 이런 것도 안 키워지니까 거꾸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 막 중장비나 뭐 이런 게 뭐 옮겨주고 하는 되게 힘센 기계들이 나와도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듯이 좀 이런 뇌에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 독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AI 시대에 지식 소비자로 남는 것이 아닌 지식 생산자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단순한 지식을 소비하는 게 아닌 지식을 해석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생각을 해보셔도요. 그동안은 패턴에 맞는 일을 그냥 잘 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옛날엔 그걸 이제 포디즘이라고 칭했죠. 컨베어 벨트가 돌아가면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잘 하면 됐거든요. 그러면 총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대였어요. 현대 사회가 되고 특히 AI 시대가 되면 그 정도의 역할은 AI와 로봇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하느냐? 회사의 직원일 때 내가 뭘 하느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 이것이 회사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A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결과물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패턴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AI 시대가 좀 더 보편화되면 모든 영역에 창의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 창의를 하는 사람은 소비자일까요? 생산자일까요? 당연히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크리에이팅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사업은 이제는 아이디어 싸움이죠. 예전에는 그냥 판에 박힌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것으로 사업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제품 자체가 창의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이 어떨까요? 마케팅도 예전에는 발로 뛰는 마케팅이었다면 이제는 SNS 마케팅, 이제는 창의 마케팅이에요. 왜냐하면 SNS 마케팅의 기법 같은 것도 AI의 능력에 의해서 점점 평준화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미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케팅 소재의 창의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든 세계는 결국은 크리에이팅에 의해서 창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라는 점 꼭 저는 잊지 마시고 따라서 AI 시대는 우리는 지식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 생산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문장을 뽑는다면 어떤 문장을 뽑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책을 보면서 제가 선택한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기록한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을 명확히 하는 것,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내 삶을 바꾸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교수님께서 이 문장을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 첫 문장에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현재의 생각입니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기록도 생각이 기록이지 생각하지 않는 기록은 기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결국은 내가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록으로 나의 생각을 선명하게 만들고 그 선명한 기록을 자기가 인지함으로써 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꼭 좀 전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AI 시대에도 우리의 지적 행위의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 문장을 선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AI를 주로 다루는 이 채널에서 제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좀 너무 뿌듯했습니다. 사실 AI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AI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있을 수 있고 도구적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AI는 사람 조교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게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책이고 또 그 책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도구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 책, 그리고 AI를 옆에 있는 자신의 정말 충실하고도 너무 똑똑하고 너무 착한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방식도 소개를 할 수 있었고 방법도 일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코딩의 리코딩 AI. 다음 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 완벽 적응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